네, 안녕하세요. 커피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이코인이 과연 어느 거래소에 상장할 건지 한번 예측해보고 10대 중앙화 거래소를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상당히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꼭 정주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좀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올해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이제 D-Day 57입니다.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분들 KYC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KYC를 못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여러분들 안타까운 분들 주변에 이 KYC를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계시는 시니어 분들이나 뭐 일반 젊은 분들, 주니어 분들도 여러분들 친구나 친척이나 지인분들 또 그냥 한 달이 걸쳐서 알고 계신 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KYC를 하는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죠.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업비트에도 파이코인이 언급됐다 이렇게 어그로성 어그로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제 업비트 글로벌이죠. 팩트는 업비트 글로벌에 트위터 기사를 나온 걸 가지고 제목을 달아서 그렇게 영상을 올렸더니 댓글에 네 한국 업비트가 아니라 업비트 글로벌이다라고 팩트 체크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네 팩트는 업비트 글로벌이 맞습니다. 근데 굳이 꼭 그렇게까지 댓글을 다실 필요는 없고요. 그거에 또 대응한다기보다 그 기사가 그 유튜브 영상이 나가고 나서 바로 어제죠. 어제 이제 한국 업비트 코인 뉴스란에 파이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이 파이페스트 개최한다.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근데 저는 김미래 이 기자님이 지금 토큰 포스트에 소속되어 있는 김미래 기자님이 어제자 글을 쓰신 것 같은데 2시 8분에 이거를 또 이 업비트에서 흔쾌히 또 코인 뉴스에다가 링크를 시켜준 것 자체가 큰 반향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업비트가 이제는 파이코인의 존재와 파이코인이 오픈 메인넷이 된다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업비트의 속내가 뭘지 궁금하고요. 업비트도 그전에는 업비트에는 파이코인이 상장이 되기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제 뇌리에 되게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근시일 내에 업비트에서도 파이코인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기대되고 여러분들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 또 여러 댓글로 지적해 주신 분이 계신데 네, 테스트넷 1, 그 다음에 테스트넷 1, 2에서는 네, 프로토콜이 1에서는 프로토콜 버전이 15, 프로토콜 테스트넷 2 버전에서는 18 버전, 메인넷도 프로토콜 18 버전인데 이제 프로토콜 18 버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덱스 거래가 불가능하다 했던 부분들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덱스 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덱스 거래는 프로토콜 18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브릿지, 유니스왑이나 여러 가지 브릿지를 이용해서 프로토콜 18에서도 AMM 기능 때문에 가능합니다. 덱스 거래가 가능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은 반쪽짜리 불안전한 덱스 거래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더 기반을 사용해야 되고요. 완전한 덱스 거래 편안하게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를 갖고 우리 기반에서 SPC 기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프로토콜 20에서 이때도 이제 AMM 기능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거기에 소로반이 있을 때 완전한 덱스 거래가 가능하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이런 이더 기반의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브릿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우리만의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소로반이 처음이다. 이 말씀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18로 오픈 메인넷이 되더라도 AMM 기능이 있기 때문에 덱스 거래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불편하고요. 수수료나 개수비 때문에 아마도 네, 이 덱스 거래는 사용량이 상당히 적을 것 같습니다. 소로반이 나올 때는 이제 반대로 덱스 거래도
왕성하게 되겠죠. NFT 기능도 또 소로반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픈 메인넷이 되더라도 NFT나 뭐 이런 것들은 덱스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거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M 기능이 뭐냐? 오토매티드 마켓 메이커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제 자동화된 방식으로 자산의 유동성을 제공하고 트레이딩 페어에 따라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누군가 중간 개입자가 없이 이 유니스왑을 통해서 브릿지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중앙화 거래소하고는 반대 개념의 덱스 거래라고 보시면 되고, AMM은 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유동성 제공에 장점을 갖고 있어서 뭐 디파이 생태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브릿지 유니스왑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 그 다음에 트래픽이나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초반 프로토콜 18일 경우에 오픈 메인넷이 할 경우에는 아마 이 유니스왑이나 브릿지를 통해서 덱스 거래하는 것들은 사용 빈도가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정합니다. 프로토콜 18에서도 덱스 거래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조건상 불완전한 조건들, 여러 가지 좀 수수료나 또 복잡한 것들 때문에 덱스 거래보다는 CEX 거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소로반이 장착되는 프로토콜 20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수수료도 또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덱스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더 다음부터는 좀 교차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이런 내용들을 유튜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네, 이거 지적해 주신 프로토콜 18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시금 제가 또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10대 거래소 11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과연 친중 성향과 친미 성향이 왜 네가 이렇게 친중 성향의 거래소와 친미 성향의 거래소 이렇게 나누냐라는 분들이 또 댓글로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친중 거래소는 1등, 3등, 4등, 7등, 8등, 9등, 10등, 11등까지 거의 10위권의 거래소에 2등, 5등, 6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친중 거래소고요. 중국계이거나 화교이거나 싱가포르나 홍콩이 본사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CEO 자체가 또 중국계 동양인이 거래소의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코인베이스나 업비트나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계 유태인이거나 아니면 한국이거나 또 미국에 친밀한 이런 거래소들이 세 군데, 코인베이스, 업비트, 크라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여기에 알게 모르게 이 점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은 거의 친중 거래소인 중국계 화교계가 좌지우지하는 거래소들이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래소 바이낸스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본사는 케이맨 제도에 어디에 있냐면 몰타 섬에 있습니다. 미국에 원래 있다가 이제 미국의 여러 간섭 때문에 결국에는 몰타로 이제 가게 됐는데,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회피 때문에, 세금 회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약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케이맨 제도에 몰타 섬에 지금 본사가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래량, 9위부터 이거 보시면 거래량을 보시면 2등부터 9등의 거래량을 다 합해도 바이낸스하고 맞먹을 정도로 바이낸스는 시장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고요. 창업자인 자오창펑의 재산이 보시면 약 29조 8,540억 원입니다. 세계 갑부 중에 순위권 안에 들겠죠. 거의 30조 가까이 재산을 갖고 있어요. 네, 77년생이고요. 네, 저보다 2살이 많은데 엄청난 부자네요. 아무튼 국적은 캐나다지만 지금 주소는 아랍에미리트에 있고요. 거주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3년도 동안 바이낸스를 창립했던 자오창펑, 창펑자오.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누가 CEO냐면 리처드 텅이 또 수장인데 이 사람도 동양인이죠. 그리고 공통점이 싱가포르에서 일을 했던 싱가포르의 거래소의 최고 규제 책임자였고요. 싱가포르 통화청의 기업 금융 담당 이사로 재직했던 어떻게 보면 화교권에서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수장입니다. 그래서 52세의 싱가포르 출신으로 지금 싱가포르 증권거래에서 근무했던 여러 가지 이런 금융통이다 보니까 현재는 바이낸스의 수장은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리차드 텅도 기억하시고 또 자오장펑도 꼭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1등이잖아요. 1등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현물 거래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가 상당히 최고로 싼 건 아닙니다. 게스비나 이런 것들이 바이낸스가 정말 쌉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메이저급의 암호화폐는 395개의 암호화폐는 모두 다 바이낸스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코인도 향후에 바이낸스에 꼭 상장이 됐으면 좋겠고 상장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또한 수수료도 엄청 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바이낸스에서 파이코인을 거래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등 거래소니까 CEO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 나라 출신인지 여기 잘 보세요. 싱가포르죠. 이제 바이비트. 바이비트는 지금 거래소 중에 3등입니다.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3등인데 본사 보십시오. 싱가포르에 있죠. 이름부터가 벤조. 뭔가 화교권 냄새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냄새가. 맞습니다. 2018년도에 설립된 암호화폐 파생 상품.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선물 거래로 돈을 많이 버는 교차 마진이나 경매 마진에서 이런 선물 거래. 아마 이제 파이코인도 상장이 되면 선물 거래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들 선물 거래는 상당히 코인으로서 위험한 거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이오니어분들은 선물 거래는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돈을 벌어가는 시스템이냐면 거래소만 돈을 많이 벌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급성장 해가지고 벌써 거래량 같은 경우에 선물로 지금 3등, 전체 거래량의 3등을 하고 있는 바이비트도 결국에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고 또 화교권의 CEO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중 거래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등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OKX 거래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이저 거래소고 CEO의 이름은 스타쉬라고 해요. 그래서 상장은 안 돼 있고요. OKEX하고 OKX하고 똑같은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이제 슈밍싱, 스타쉬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슈밍싱 이름부터가 중국 이름이죠. 실제로 중국 인민대학교 나왔고요. 석사과정 중퇴했고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중국계 화교나 중국인들이 지금 중간 유통인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당히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고 OKX도 결국에는 교차 마진이나 격리 마진처럼 선물 어떻게 보면 도리지고 땡이라고 묻지마 태고 50배 이런 것처럼 약간 도박성이 강한 선물 거래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들인 거래소예요. 여러분들 파이코인이 오픈 메인넷이 됐을 때 선물 거래만큼은 안 하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근데 꼭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놨던 수많은 코인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래서 좀 걱정이 되고요. 이렇게 지금 1등, 3등, 4등의 거래량만 해도 엄청납니다. 근데 모두 다 화교권이거나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아예 그냥 중국 사람이거나 그래서 OKEX, OKX도 결국에는 이 선물 거래 교차 마진이나 격리 마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확보하고 거래소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립 연도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017년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2017년도에 상당히 많은 거래소들이 오픈했는데 중국계 거래소들이 오픈했는데 지금 거의 10대 안에 드는 거래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0년도 안 됐는데 상당히 많은 거래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거의 이제 80% 이상이 중간 유통업자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드렸는데, 코인이 생산돼서 유통할 수 있는 중간 유통업자에서 수익을 제일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 약 80% 이상이 친중거래소, 중국계 CEO가 대다수고요. 거래소는 중국의 영향력이 당연히 입김이 클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상당히 곤란해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만 생산자라고 할 수 있는 암호화폐의 원천 기술은 중간 유통업자인 중국에서도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압도적으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숙제는 이런 중간 유통업자 거래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시장을 점유하는 게 지금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업비트도 그래서 이렇게 파이코인이 빠르게 또 유통되지 않을까, 그런 요소들 때문에. 그래서 파이코인도 생산자인 파이 네트워크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제대로 유통업자를 선정이 된 다음에 이제 상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 이제 파이코인을 운영하는 파이오니어나 파이코인 유저들에게 이제 갈 텐데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이 상장될 확률이 높은 거래소는, 이거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내피셜입니다. 제가 판단하고 공부하고 고민해 보니까 이렇게 1차, 2차, 3차로 뭔가 출시가 될 것 같은데, 1차 상장 거래소는 후오비는 이미 여러 가지 물밑 작업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선물 IOU도 먼저 선점을 했죠. 그런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후오비는 1차 이미 물량을 확보한 것 같아요. 그리고 크라켄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통 미국 거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거래소를 키운다는 입장에서 크라켄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차는 요 정도 후오비, 크라켄, 코인베이스에서 상장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크라켄을 가입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영상 크라켄 거래소 가입하는 영상 꼭 보시고 크라켄을 꼭 가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후오비도요. 그래서 2차 거래소는, 2차 상장 거래소는 한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이나 한 달 안팎으로 거래가 상장이 될 것 같은데, 2차 거래소에 업비트가 들어가지 않을까. 업비트하고 바이낸스가 이때 들어가지 않을까. 바이낸스는 이미 너무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1차 상장 거래소에는 물량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제외될 것 같고요. 2차 상장 거래소에 업비트하고 바이낸스 정도. 그 다음에 3차 때는 이제 나머지 메이저 10등의 나머지 거래소들이 다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번에 모든 10대 거래소가 이 파이코인을 거래해서 동시상장하는 확률은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10대 거래소가 파이코인의 물량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나눈 것도 거래소 간 상장 이후에 교차 거래로 물량을 확보해서 그 다음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도 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순차적으로 상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1차, 2차 정도의 거래소는 제가 5개 거래소 말씀드렸잖아요. 후오비, 크라켄, 코인베이스, 업비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는 가입이 안 됩니다, 국내. 그러면 후오비, 크라켄, 업비트, 바이낸스, 그 다음에 비썸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가입을 해서 거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10대 거래량의 거래소입니다. 이 중에 대부분이 다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계 거래소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거래소에 대해서 한번 쫙 10대 거래소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이 지금 가장 또 10대 거래소에서 핫한 거래소가 8등의 비트겟 거래소입니다. 이 비트겟 거래소는 지갑도 있는데 비트겟 지갑도 있고 거래소도 있습니다. 이 거래소는 10대 거래소 중에 거의 최초로 여자 CEO입니다. 그레이스 첸이라는 중국계 화교계 그 여자 CEO인데 상당히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는 거래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주로 이용하는 거래소인데, 이 비트겟 거래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여기에 본사나 이곳도 싱가포르입니다. 네, 신기하게도. 그래서 여러분도 싱가포르가 거의 금융의 허브, 암호화폐의 허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도 우리 파이오니어들도 싱가포르에 되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파이어사이드 포럼 프로필의 팔로워가 이제 거의 1000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픈 메인넷 직전에 여러분도 저 동일하게 이 팔로워 1000명을 목표로 네, 많은 사람들과 이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통해서 교류했으면 좋겠고요. 네, 팔로우 해주시면 바로 마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0대, 세계 10대 거래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부분의 중국계 화교거나 뭐 싱가포르 사람이거나 동양인들이 거래소의 리더거나 CEO인 경우가 많았는데, 아무튼 이 밸런스가 너무 중국에 치우친 중국계 친중 거래소보다는 또 친미 이런 거래소도 많아져서 좀 뭔가 서로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서로의 밸런스가 맞춰주는 그런 거래소의 힘의 균형이 좀 맞춰졌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런 재미난 뒷이야기들, 거래소의 뒷이야기들도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